안녕하세요. 요즘 굉장히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제부터는 제가 본격적으로 부동산과 재테크, 그리고 돈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면 큰 목돈이 되는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취향이라든가 돈에 대한 성향, 이런 것들을 질문을 받아서 이메일로 지금 받고 있고요. 실시간을 할 때 내용을 제가 글로 보내드릴 수는 없고, 제가 또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그 이메일이 온 거를 엄선해서 저희 직원이 뽑은 거를 주면 그것을 실시간으로 답을 드리도록 이렇게 지금 오늘 회의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좀 한정되게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단 이렇게 모임을 갖거나 돈을 유료로 받고 강의를 해주시면 어떠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절대로 10원도 저는 돈을 받을 의향도 없고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좋은 말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은 제가 또 굉장히 경험이 많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하고 부드럽게, 또 여러분들의 이메일이 저희가 엄선해서 뽑고 있는 이메일에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내용을 보내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받아서 그에 상응하는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침이라는 프로에 나가서 강의를 한 30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많은 분들이 돈을 받고 강의를 하러 다니는 여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강의라고는 조선일보에서 하는 포럼, 글로벌화되는 그 환율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한번 조선일보에서 하는 포럼을 한번 했었고요. 강의를 했었고, 두 번째로 요번에 동치미련 프로에서 30분 정도 강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역시 텔레비는 다 자르고 한 10분 정도 나왔던 것 같아서 이야기가 뒤죽박죽 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조금 안타까웠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만든 주제였는데, 사실 노후 준비는 집 한 채로 성공해보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글쎄요, 누구나 그 노후에 집 한 채로 생활을 하면서 잘 살다 이 세상을 하직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은 없겠죠. 욕심만 안 부리고 어느 정도 자기가 쓰는 그 한 달 정도의 돈을 잘 포지션을 잡으셔서 집 한 채로 잘 살 수 있는 그 집을 선정을 해서 평생을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돈으로 집으로 돈을 만들어서 살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곳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집을 우리는 구해야 되고, 또 그런 집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어느 곳인지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동치미에서 일단은 요즘은 굉장히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집을 사실 때 교통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교통이 잘 돼 있다라는 말은 서브웨이가 잘 돼 있고 버스 노선이 잘 돼 있고 이런 건데, 그런 지역, 그 다음에 학교가 잘 돼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프라 조성, 뭘 먹든 다 가게다리 있고 굉장히 편한 곳을 찾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곳들은 사실 큰 폭의 오름폭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집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집을 예를 들어 10억에 구입을 했거나 5억에 구입을 했을 때 1년에 그것에서 1년 정도의 5억이었을 경우 10%면 5천만 원이죠. 예, 5천만 원. 5년이면 얼마가 되나요? 5천만 원씩 올랐을 때 2억 5천이 되죠. 예, 그러면 5년 후에 7억 5천의 돈이 되는 그런 집들을 구할 수 있는 곳들은 조금 특별한 곳을 들여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제가 10%씩 오를 수 있는 지역과 동네를 잘 선정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동네는 어디냐,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사실 새로운 동네들을 찾아야 하는데, 그 동네에 대한 깊이가 일단은 굉장히 잘 포지션이 돼 있습니다. 부자들이 선점을 해서 동네를 만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예. 그래서 동네가 만들어지면 그 주위에 또 작은 부자들이 같이 모여서 한 동네를 넓힙니다.
그 옆으로 또 크게 동네를 넓히기 시작하는데 그 세 번째 라인에 크게 좁혀서 들어오는 것이 훨씬 집값이 나중에 훌륭하게 오르는 지역으로 선정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는 이웃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많은 좀 돈을 가지고 있는 중류급의 한참 부자로 올라가는 그런 팀들, 말하자면 가족들이라든가 아니면 학군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이렇게 동네 이웃, 동네가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인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렇게 이루다 보면은 동네가 서로가 굉장히 화합이 잘 되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그런 집들이 값도 많이 올라가고 나중에는 훌륭하게 그 집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꾸며지다 보면은 집값도 상당히 많이 오른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디를 가든 주차장이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보통 중하류급이라든가 중류층 라인까지도 연립빌라라든가 기본적인 아파트라든가 이런 곳들을 들여다보면은 주차장이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와 정말 잘 돼 있다. 지하를 들어가도 우중충하고 습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들어가기 싫고 이렇지가 않고 어느 한 빌딩에 아름다운 곳을 들어가는 것 같이 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를 분양하는 곳이라든가 그런 아파트를 선점하는 것이 계속해서 집값을 오르는데 아주 좋은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에 집 한 채를 성공하고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이 정말 아름답게 잘 돼 있고 깨끗하고 관리가 잘 돼 있는 그런 집을, 아파트를 또 연립빌라를 구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동네가 굉장히 부자들이 처음엔 들어와서 그 작은 부자들이 또 옆을 이루고 그 작은 부자 주위로 빈 땅들이 계속해서 상점이 들어서면서 또 적게 연립빌라라든가 조그만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이렇게 해서 한 큰 덩어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에 분양을 받거나 집을 사시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지도 않고 나중에 노후에 집을 팔 때도 틀림없이 100% 집값으로 보답을 할 것이라고 저는 다짐합니다. 그래서 허허벌판이라든가 사람이 살지 않고 인프라 교통 이런 거는 어딜 가도 요즘은 사실 다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곳도 지하철은 좀 나오면 다 돼 있고 버스도 다 돼 있어요. 그것을 만족하고 자꾸만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집값은 절대로 오름폭이 한 푼도 없다라는 거. 오히려 나중에는 적자를 볼 확률도 많습니다. 왜?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골 쪽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면은 100% 손해를 볼 확률이 있고 노후에 집 한 채로 성공을 하기는커녕 손해까지 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렇다고 꼭 중심인 강북, 강남의 핵심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나름대로 굉장히 군데군데 모여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동네들이 많습니다. 강북만 해도 신당동이라든가 청계천을 부셔서 지금 많은 곳들이 빌딩을 비롯해 아파트, 콘도, 연립빌라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 상당히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나중에 자기가 또 다른 집을 구해서 나오더라도 그곳에는 월세를 또 놓고 나오면은 비즈니스를 하는 청계천이라든가 그런 곳에는 부시고 빌딩 같은 곳에 아파트 같은 것들이 또 막 이렇게 들어가 있고 신당동도 그렇고요. 그리고 요즘 굉장히 좋은 데가 익산동이라든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곳들 집들은 나중에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취향이 맞는 곳이기도 하고 처음에 선점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꽤 많은 폭의 집값이 오를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젊은 분들은 아직도 기회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선점을 해서 가까운 지역, 시내 쪽 그쪽만 해도 강북해서 성북동 라인이라든가 또 청계천 라인이라든가 신당동 이런 곳들만 해더라도 저는 굉장히 을지로 지역 내외 쪽까지만 해도 대학로까지만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북은 잠실이라든가 또 잠실 라인에서 조금 떨어지는 판교라든가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굉장히 발품을 많이 팔아서 핵심이 어딘가를 좀 많이 들여다보시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 한 채로 정말 노후를 잘
갖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이 말이, 이 타이틀이 정말 맞을까 고민하는데, 제 경험으로 또 제 경험과 여러 가지 그 각도로 내다봤을 때는 확실시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점점 바랄 건데, 물론 시내가 아닌 시외, 시내를 벗어난 시외, 경기도라든가 좀 멀리 나가면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로 간다. 돈이 없으면 차라리 전세를 사시고요. 안에 들어와서 연립빌라라도 전세 살면서 좀 대기를 하면서 좀 집값이 내려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면 자기가 돈을 더 많이 좀 모아서 큰 목돈을 만들 때까지 준비를 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하고요. 절대로 시외, 외곽으로 나가는 것은 100%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세월이 많이 흘러도 그 집에 대한 왜 우리가 잠을 자고 나면은 그 날부터 무슨 집을 샀거나 차를 샀거나 물건을 샀거나 그 다음날이 되면은 그 다음날부터 세월이 쭉쭉쭉 흐르다 보면 1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흐르는 것이 세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도 빨리 세월이 흐르면 10년, 15년, 20년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별로 유행에 민감하지 않게 적응하는 그런 집들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물이라든가 외곽, 그 다음에 보편화적으로 부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집들을 보면은 굉장히 관리 상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는 이제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세대수가 많은 데는 관리비가 좀 적지요. 예. 세대수가 적은 데는 관리비는 적지만 또 이제 조금 부유층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관리비를 많이 내면서 자기네 집 마당, 앞마당 요만큼도 다 관리비해서 깨끗이 청소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굉장히 관리를 잘 하세요. 그래서 부자들을 보면은 굉장히 집들이 값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미국이든 좀 동남아를 가든 좋은 집들을 보면은, 좋은 집에 사는 부자들을 보면은 집값이 항상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 동네 이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오케이 하는데 5사람이 반대를 하는 이웃들과 같이 모이게 되면은 당연히 집도 엉망이 되고, 왜? 돈 나가는 거 싫으니까. 관리비 많이 내는 것보다는 그냥 살자,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취향이 맞고 이렇게 저렇게 관리비를 조금 더 내더라도 10년, 20년 동안 유행도 없이 관리도 잘 되고 깨끗하게 보존되면서 그 집을 나중에 팔 때도 굉장히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집들을 사서 노후 준비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집 한 채로 자기가 집을 팔 때도 내가 5억에 주고 샀는데 나중에 10몇 억까지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많은 폭의 집값도 올랐고 또 그 집으로 전세도 또 산 액수보다 9억까지도 받을 수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큰 폭의 이익을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전세로 빠져나왔을 때 또 전세로 자기가 또 살면서 나머지 돈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집 한 채로 갖고 운행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노후의 집 한 채는 성공으로 가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집 선택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외곽보다는 시내 쪽으로, 지금이 그리고 찬스이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합니다.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더 많이 흔들릴 확률이 많고요.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시내의 굉장히 핵심 지역들은 아직도 보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금매들이 있는지 확인 많이 해보시고요. 좋은 집 찾으셔서 노후 대책, 노후의 집 한 채로 꼭 성공해보자. 작심하시고 한번 노력해 보시도록 하십시오.